안녕하십니까. 일요일에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 지역 전라북도가 축제로 물들고 있습니다. 내실 있게 준비한 알찬 축제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 다채로운 축제들이 10월을 수놓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요일에 만난 사람에서는 전통과 현대를 이어주는 문화소통의 가교, 음식을 주제로 한 축제를 준비하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 전통 음식과 문화를 맛깔나게 버무린 축제, 2015 전주 비빔밥 축제의 박광태 총감독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맛의 고장 전주 비빔밥 하면은 뭐 이제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게 바로 이 전주 비빔밥인데 네. 2015 전주 비빔밥 축제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본격적인 축제 앞두고 바쁘실 텐데요. 요즘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네, 2015 전주 비빔밥 축제는 주제를 전주 맛있는 춤을 추다. 컨셉은 비빔 파티로 정해서 맛, 멋, 흥이 있고 어우러짐이 있는 재미있는 축제, 즐기는 축제, 모두 다 함께하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한창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비빔밥 축제는 2007년부터 시작이 되긴 했는데 올해로 이제 뭐 여러 해 행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일찌감치 이번 해에는 전담 조직위가 좀 더 만들어지고 또 우리 총감독님, 박광태 총감독님께서는 뭐 축제의 달인이다. 아유, 그렇습니다. 이런 명칭까지 붙어 있는데 총감독으로 좀 선임이 되면서 좀 기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어깨가 무겁습니다. 사실은 뭐 전주 비빔밥의 역사도 깊고 또 비빔밥 축제도 여러 해 동안 해왔는데 새롭게 제가 이제 올해 처음 시작을 해서 준비를 한다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재밌기도 하고 뭔가 새로움을 추구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전주다운, 조금은 전주만 갖고 있는 특성을 살리고 전주의 아이덴티티가 살아있는 축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뭐 비빔밥 축제하면 사실 무슨 축제하면 거기 가서 이제 그거 좀 사고 맛보고 먹고 이런 것들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번에는 조금 색다르게 접근을 하신 모양이에요. 네, 이번에는 좀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추가를 했어요. 물론 이제 기존의 그 킬러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비빔 퍼포먼스, 그러니까 33개 동의 주민들이 나와서 함께 비벼서 나누는 비빔 퍼포먼스가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올해 진설된 것 중에는 이색 만찬, 이색 런치라고 하는 건데 새로운 좀 다양한 공간에서 이색적인 공간에서 이색적인 옷을 입고 셰프가 직접 나와서 음식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식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색 그 비빔 파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 비빔밥을 파는 비빔밥 축제였다면 이제는 좀 비빔의 문화를 파는 그런 비빔 문화가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비빔 파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 다양한 생각을 비비고 문화를 비비고 또 마음을 비비고 인종과 나라와 다양한 것들이 비빌 수 있는, 그래서 그건 큰 전주라고 하는 그릇에다가 어떤 비빔의 문화를 함께 버무릴 수 있는 어떤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 축제 주제가 전주 맛있는 춤을 추다인데 보니까 비빔이란 단어를 좀 많이 확장을 시켜서 기획을 하신 것 같아요. 비빔 파티라는 말부터 일단 이 비빔이 주체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근데 뭐 또 이런 행사들 말고도 다양한 뭐 식전 행사라든지 진행되는 그런 뭐 재밌는 볼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좀 색다른 것들이 들어있나요? 우리가 비빔밥 하면은 이제 재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이제 재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과연 이 재료가 어디에서 누가 만들어서 어떻게 왔는지에 대한 과정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번에 비빔밥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로컬 푸드를 이용해서 현장에서 직접 생산자가 나와서 비빔밥에 들어간 신선한 재료를 소개하고 생산 과정도 얘기하면서 판매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매일 밤마다 비빔 파티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색 런치가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풀이 있는데 비빔밥 재료 안에서 놀 수 있는 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좀 미술 강사가 오셔서 색깔이나 미술적인 부분으로 놀이와 함께 아이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재밌는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듣다 보니까 생산자가 직접 와가지고 네네. 이제 그 생산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거는 좀 생소하기도 하고 그분들께서 좀 이렇게 대화 주제도 좀 준비를 하고 그러시나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뭐 꾸밈 네. 없이 자연스럽게 자기가 생산하는 그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요. 네. 또 설득력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전주 비빔밥의 어떤 퀄리티를 올리는 데도 굉장히 큰 기여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판매 방법도 조금은 좀 익사이팅하게 네. 재밌게 놀이하면서 판매하는 그런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신 요즘에 이제 사실 먹방 유행이 된 지 조금 됐거든요. 예, 예. 이제 셰프가 또 직접 와서 비빔밥을 또 만드는 그런 행사도 있고 또 이색 의상 입고 식사하기 이건 어떤 건가요? 저 이거 보고 대체 이게 무슨 프로그램일까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면 분수대 안에서 밥 네. 먹기. 분수대 안에서 예, 물을 예. 마시면서 밥을 먹는 이제 물은 이제 분수는 끄고 네. 물 속에 들어가서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색적인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받을 때 드레스 코드를 신청을 합니다. 예. 그래서 빨간 옷을 입든 좀 다양하고 이색적인 옷을 입고 와 달라고 부탁을 하고 거기에서 재미있는 놀이를 하려고 합니다. 이 참가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가 되는 정말 그렇죠. 그야말로 네네. 축제의 장인데 이번에 이제 많은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 프로그램은 조금 관광객들이라든지 우리 도민들이 좀 재미있게 봐줬으면 좋겠다. 이 프로그램을 좀 집중해달라 이런 게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네. 비빔 퍼포먼스 33개 동 주민들이 나와서 부비는 그리고 나누는 비빔 퍼포먼스가 있는데 예. 예년에는 사실은 좀 죄송하지만 용기가 종이 용기였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위생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일회용품을 다 없애버리고 제대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릇, 술을 따라 마실 수 있는 그릇,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릇을 나눠드려서 그 그릇에 담아서 밥을 먹고 막걸리도 마시고 물도 마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이색 런치 맛있는 정원이라고 그래서 그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 전통 문화 전당 안에 이색적인 공간들, 물 공간, 그다음에 숲속 공간, 이런 공간, 옥상 정원 이런 곳에서 신청을 받아서 다양한 음식을 셰프랑 같이 나눠 먹을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이색 런치가 있고 매일 밤 벌어지는 그 비빔 파티가 있습니다. 예. 비빔 파티는 제가 이제 이 축제를 의뢰받고 나서 비빔밥을 공부를 했습니다. 뭐 네. 아주 깊이 있게는 못했지만 비빔밥을 공부하면서 저한테 떠오르는 이미지는 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젓가락으로 비빔밥을 비비기 시작하면 그 안에 밥알들, 재료들이 춤을 추기 시작하죠. 비비는 젓가락도 춤을 추고 손도 춤을 추고 눈도 춤을 추고 귀도 춤을 추고 입도 춤을 추고 몸도 춤을 추고 마음도 몸도 다 춤을 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컨셉을 춤이라고 하는 쪽으로 끌고 가자. 그래서 즐겁게 현장에서 진행 요원들도 춤을 춥니다. 매 30분 되면 음악이 나오면 똑같은 비빔송을 맞춰서 비빔 네. 그 댄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축제장이 즐거운 어떤 공간으로 즐길 수 있게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올려서 네. 일반인들도 좀 배워서 현장에 와서 직접 춤을 출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뭐 플래시몹 이런 것도 한번 시도해 보는 네, 네.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하고 있습니다. 이미. 조만간, 네. 조만간 아마 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더니 한국 전통문화 전당을 이 축제 중심으로 정해 놓으시고 이제 그 주변을 이제 어떻게 좀 꾸며 놓고 계시는데 예전에는 이제 좀 약간 흩어져 있었다 이런 지적들도 있었거든요. 축제 장소를 이렇게 좀 변경하신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축제에서 중요한 것은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축제의 장소는 상징성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한옥마을하고 다양한 공간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러다 보니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찾아올 때 굉장히 좀 분산된 그 장소 때문에 좀 불편함을 겪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지금 한옥마을에 엄청난 분들이 뭐 오시니까 그분들의 또 이 움직임을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상징성도 필요하고 또 함축성도 필요해서 공간을 한 군데로 한국 전통 문화전당으로 예. 옮겨서 좀 집약적으로 축제를 즐길 수 있게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른바 요즘에 선택과 집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 좀 집중에 집중하시는 그렇죠.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공간을 어떤 비빔밥의 그릇의 느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 그 행사장에 오시면 비빔밥 그릇 안에서 우리가 놀이터에서 논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수 있게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 곳으로 또 집중을 하다 보면 그 안을 또 잘 만들어 놔야 이 관광객들이 좀 지루해하지 않고 재밌게 둘러보실 것 같은데 보니까 뭐 비빔 놀이터, 비빔 문화공원 이렇게 좀 이름을 지으셔가지고 좀 구획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예, 예. 축제장에 오시면 조금은 편히 찾아가야 되는데 굉장히 그 조닝을 잘못하면 네. 좀 이렇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마당 개념, 그러니까 뭐 비빔 파티나 아니면 쿠킹 콘서트나 이런 부분들은 비빔 놀이터에서 하고, 예. 그다음에 요리 경연대회나 이런 부분들은 요리 경연장이 따로 있습니다. 사이드에 있는 곳에서 하게 되고, 그 옥상 정원에서는 어떤 식사를 하거나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별을 해서 좀 찾아보기 편하게 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축제라는 게 또 작년에 오신 분도 올해 또 오시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변화가 생기면 헛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항상 옆에서 도움을 주시는 우리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올해 이 비빔이라고 하죠. 네. 100여 분 이상 모였다고 들었거든요. 어쩌면 축제의 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양한 곳에서 안내도 하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비빔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붙여서 이번에 이제 비빔송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랩 같은 뭐 비비 뭐 이런 느낌의 이제 노래 중독성 있는. 네, 그래서 비빔이란 이름 붙여서 그분들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더 유난히 비빔이들의 좀 활약을 기대를 해봐야겠네요. 네, 그분들이 사실은 뭐 안내도 하고 네. 소개도 하고 하지만 워킹을 할 때 그냥 걷지 않고 이렇게 한 발짝 뛰거나 뭐 가다가 중간에 섰다가 가거나 이런 좀 그 재밌는 동작을 하면서 축제장을 좀 아마 즐겁게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옥마을은 이미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관광 유명지가 됐는데 일대가 혼잡한 만큼 또 교통 문제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축제장에 가면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근데 그 불편함은 어느 정도 우리는 좀 감수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 사설 주차장들을 지금 한 6개 정도 확보를 해서 할 수 있게 하고 한옥마을에 있는 그 임시 주차장, 그다음에 경기전 주차장, 그다음에 행사장 안에 있는 주차장과 한옥마을과 행사장을 잇는 셔틀버스를 좀 준비해서 조금은 불편함을 좀 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축제장은 차를 갖고 오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들이 좀 북적북적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치이는 것도 축제의 일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네. 사실은 뭐 한국뿐 아니라 세계 유명한 축제장에 가면 우리가 느끼는 그런 불편함보다 훨씬 더 큰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근데 축제를 즐기는 마음으로 간다면 충분히 그 부분은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 사람이 많이 왔을 때 생기는 어떤 문제는 해결이 어렵잖아요. 네, 그 부분을 어쨌든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축제 얘기가 나오니까 뭐 술술술 말을 그냥 해주시고 그동안의 노하우들이 조금 녹아 있는 답변들이 나온 것 같은데 작년까지는 또 무주 반딧불 축제 총감독을 또 역임하셨어요. 네네. 네. 한 2년 했습니다. 제가 2012년에 무주하고 좀 인연이 있어서 축제를 하게 됐는데 반딧불 축제가 사실은 참 쉽지 않은 축제입니다. 왜냐하면 날씨와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어요. 날씨가 좀 추우면 반딧불이들이 안 나옵니다. 쉬어야죠. 네. 그리고 어느 날은 또 개체 수가 작아요. 그러면 오신 분들은 물론 멀리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오셔서
반딧불이를 보고 싶어 오셨는데 안 나오면 좀 과하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좀 어려운 축제이긴 하죠. 근데 지금 3년째 지금 최우수 축제로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물론 뭐 환경의 문제 때문에 개최 수가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그만큼 조금 더 의식의 변화를 통해서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그 교육 현장으로도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의식 변화가 생긴다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감독님을 저희 이제 초대 손님으로 모시면서 이력을 한번 싹 봤어요. A4 용지로 깨알만한 글씨로 한 서너 장이 이렇게 들어 있었는데 뭐 각종 국내외 행사, 뭐 축제 총감독 활약하고 계시는데 이 많은 행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물론 전주 비빔밥 축제죠. 가장 최근에 있는 게 가장 기억에 남는군요. 그렇죠. 네. 근데 제 기억 속에 뭐 많은 작가들이나 많은 분들이 작품 중에 뭐가 제일 기억에 남느냐, 뭐가 제일 뭐 예. 이러냐고 했을 때 사실은 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 제일 어렵게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어렵게 했던 게. 제가 2009년, 10년 목포 해양문화축제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육지가 아닌 바다에서 물 위에서 배를 가지고 해상 카니발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나름 세계 최초라 뭐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배 한 50척을 가지고 물 위에서 시간에 맞춰서 콘텐츠를 싣고 가면서 공연을 하고 타이밍 맞춰 들어오고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가다 보면 배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요. 그럼 무전기를 굉장히 많이 불러대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답이 오는 게 스크류에 네. 밧줄이 감겨서 배가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 재밌었고 또 가능성 있는 축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목포 해양문화 축제가. 아무래도 좀 어려웠던 이 기억에 남는 건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네. 그 배로 하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무슨 초대 가수가 와서 배를 타고 저기 넘어가야 되는데 늦게 오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 가는 시간에 막아 뜨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렵기 때문에 재미있고 잘만 하면 대표적인 축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게 또 이제 또 이 방송이나 이런 축제를 하다 보니까 막아든다는 말이 이제 공백이 좀 죄송합니다. 네, 공백이 좀 뜬다. 네네, 이런 그렇죠. 뜻인데 이 사실 육지에서 하는 축제 이것도 정말 그 시간 싸움과 그렇죠. 생각한 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바다에서 하는 경우는 상상도 저는 되지가 않네요. 네, 굉장히 또한 그 시기가 8월인데 뭐 태풍이 불기도 하고 그리고 바다에 어떤 파도가 일면 리허설도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세계 최초로 그런 기획을 하고 하셨기 때문에 또 어려움도 겪고 그래서 기억에 남으실 것 같은데 이 또 축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축제들이 있는데 해외에서 유명 그 축제들도 좀 뭐 모니터링을 하신다든지 다녀보신다든지 하셨을 것 같은데 그곳 보고 오시면은 어떠세요? 화가 나죠. 왜 어떤 점이 그러세요? 왜 우리는 저렇게 못할까? 그런 것들이 아마 뭐 저뿐만 아니라 축제를 기획하는 사람이나 연출하는 사람들이랑 모두 다 갖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뭐 우리가 뭐 5대 축제, 세계 5대 축제 뭐 있지 않습니까? 토마토 축제, 예. 뭐 맥주 축제, 그다음에 카니발, 그다음에 뭐 눈꽃 축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들의 역사와 또 발생의 동기 이런 것들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 오스트리아 브레겐츠에 있는 오페라 축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청나거든요. 한 레파토리를 2년 합니다. 근데 그 스케일을 보면 그 호수 안에다가 무대를 만드는데 우리가 기존에 극장에서 만들던 공간의 한계 때문에 만들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뛰어넘어서 엄청난 크기의 그 호수의 스케일에 맞게 크게 만들어서 공연을 하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근데 그게 시작된 게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유럽인들이 이게 공황 상태가 와서 쉬려고 호숫가에 앉아서 멍하니 호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났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분들에게 뭔가를 제공하고 싶은데 뭘 해드릴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는 음식도 좀 나눠드리고 뭐 하다가 거기 그 바지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이렇게 그 동력이 무동력선인데 예. 그 부서진 게 한 2개 있었나 봐요. 그걸 모아서 그 호숫가 옆에다 이제 무대를 만들어 거기서 노래를 불러주기 시작해서 시작된 게 지금 그 브레겐치의 오페라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동기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성공한 축제들은 주민 참여도가 높습니다. 자발적으로 만들어졌고 자생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반대로 한국의 우리나라에서 하는 축제들은 조금은 그 반대적인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축제가 꽤 많죠. 그러면 그런 점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축제가 가지고 있는 좀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사실은 뭐 과거에 원시 때부터 사실 축제는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축제가 우리의 물론 뭐 외국 다른 나라들도 그런 역사의 아픔들이 있겠지만 우리의 역사의 아픔이 너무 깊어서 그런지 과거 것들이 좀 전승되지 못하고 끊어진 부분들이 있어서 이 시대에 와서 다시 만들다 보니 좀 억지스러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걸 좀 돌파하려면 타개하려면 어떤 점들을 좀 더 고민해서 축제를 기획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예. 과거의 축제들이 뭐 사과 아가씨, 고추 아가씨 뽑는 대회로 시작했고 또는 유명한 가수들이 연예인을 불러서 집객을 하기 위한 그런 행위를 했었는데 현재는 지금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축제가 성공하려면 조금은 본질적인 부분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축제가 우리 고장에, 우리 정서에 맞고 또 이것이 세계 하나밖에 없는 우리 고장만이 있는 컨텐츠들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한다면 단 한 명의 관객이 와도 만족한다면 그 다음에 2명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어떤 약간의 정치적인 부분도 좀 개입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성장하려면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이 세계적인 축제 그 바지선 얘기도 재밌었고요. 이 시리에 빠진 분들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큰 축제가 됐다. 이런 것도 좀 재밌는데 또 다른 세계적인 축제들을 보면서 이런 점은 좀 재밌더라.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전주 비빔밥 축제의 어떤 변화에 대한 부분으로 좀 설명을 하자면요. 스페인의 토마토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사실은 자체는 음식의 재료입니다. 예. 근데 사실은 지금 토마토 축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놀이의 도구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변화처럼 비빔밥이 비빔 문화로 변화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또 어떤 그런 그 모티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비빔밥에서 비빔 문화로의 변화를 꿈꿨던 부분도 사실은 토마토 축제를 보면서 느꼈어요. 저 음식의 재료가 놀이의 재료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저한테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비빔 뭐 풀 같은 것도 아까 운영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장에 축제 현장에 오시면 비빔밥에 들어가 있는 재료들이 굉장히 낱개로 곳곳에 또 다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서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그릇 밖으로 재료들이 나와서 네. 새로운 문화로 어떤 예술 작품으로 설치 미술로 놀이 도구로 좀 쓰여지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이 세계 축제들로 좀 다시 좀 잠깐 들어가 보면은 뭐 아까 맥주도 있고요. 토마토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그 축제마다 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 그들의 색깔 이런 것들은 좀 어떤 게 있나요? 혹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축제들은 단순합니다. 뭐 프로그램도 단순하고요. 근데 대한민국의 축제들은 굉장히 많죠. 프로그램들이 뭐가 이렇게 없냐. 그런데 사실은 맥주는 하루 종일 마십니다. 하루 종일 마셔서 그 예를 들면 맥주 축제가 저녁에 끝나고 게스트하우스에 가면 일찍 잠들지 않으면 잠을 못 잔다는 게 있어요. 무슨 뜻인가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그 맥주를 마셔서 배 안에 뭐가 차 있지 않습니까? 가스가. 그래서 2층 침대에 자는 사람들은 새벽에 나와야 됩니다. 잠을 들지 못합니다. 굉장히 그 많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에피소드. 근데 어쨌든 맥주 축제나 토마토 축제나 오페라 축제나 컨텐츠가 단순하고 그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이지 새로운 다양한 것들 이것도 맛보고 저것도 맛보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좀 부러웠던 게 그런 거죠. 어떻게 하나의 컨텐츠를 가지고 저렇게 길게 재밌게 놀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은 어떤 즐기는 그 관광객들의 또 마인드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아예 즐기려고 가서 불편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큰 재미는 없지만 그걸 가지고 나랑 대화를 할 수 있고 여행을 통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시간들이 스스로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축제를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저는 좀 부러웠습니다. 근데 충분히 대한민국도 세계적인 축제를 낳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래도 우리 민족의 흥이 있는 민족이기 그렇죠. 때문에 마음 먹으면 또 정말 재밌게 잘 놀거든요. 그리고 전 이제 들으면서 좀 신기했던 게 단순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안 해봤거든요. 축제 가면 뭔가 좀 복잡할 거 그랬는데 들어보니까 정말 단순하네요. 토마토 하나 가지고 던지고 놀고 맥주 하나 가지고 마시고 놀고 하루 종일 마십니다. 네. 그럼 우리 이제 비빔밥 축제 같은 경우는 흥과 맛을 좀 이렇게 즐기면서 단순하게 좀 놀면 되는 하루 종일 건가요? 먹어야죠. 그래서 지금 작은 비빔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33개 동이 다 나오셔서 비빔밥을 비벼서 많은 분들에게 나눠 드리지만 이제 작은 그 게릴라성을 가지고 뭐 한옥 마을이나 아니면 축제장 여러 곳에서 시간대 조금 배가 고플 만한 시간대에 조그맣게 비벼서 나눠 드리는 그리고 막걸리도 한 잔씩 나눠 드리고 그래서 오시면 하루 종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축제의 달인 또 축제의 기획, 축제 연출로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사실 감독님 보면 연극 연출을 또 무대를 오래 하셨어요. 1989년 극단 신시의 이제 무대 감독으로 연극과 좀 연을 맺기 시작하셨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건 또? 그 전에 사실 연기를 했습니다. 아, 연기자 출신이세요? 네네. 연기를 극단 현대극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82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연기자를 15년 정도 했고요. 그 사이에 이제 지금 사실은 저희 스승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고 김상열 선생님인데 그분이 88 올림픽 개폐막식도 연출하셨고 또한 그분이 그 군산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쪽 정서에 맞는 전라북도에 맞는 작품도 많이 쓰셨고요. 근데 그분을 이제 현대극장에서 만나서 연극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랑 같이 이제 극단 신시라고 지금은 신시 컴퍼니로 바뀐 뮤지컬하는 극단으로 바뀌었는데 신시라는 극단을 만들어서 작품을 같이 시작했고 거기서 이제 선생님께서 저를 보시고 너는 연기는 아닌 것 같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저를 스텝을 시키더라고요. 무대 감독, 뭐 조연출, 뭐 조명, 음향 시켜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죠. 그래서 오늘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배우입니까? 스텝입니까? 그랬더니 한참을 계시다가 너 배우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안 시킵니까? 알았어.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많이 이제 주인공도 주고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때부터 선생님께서는 돌아가기 전까지 저에게 연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고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연출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9세 지나고 나서 바로 연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어쩐지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 발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연기 발성이 이게 배에서 쭉 나오는 그런 소리가 느껴지는 게 그래서 이렇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근데 또 우리 스승님께서 연출을 해라 그래도 배우 한번 이렇게 15년 동안 하셨으면 연기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은데요. 들죠. 네. 그래도 무대에 꽂힌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우가 하고 싶은데 또 한지가 오래돼서 겁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주에서 우리 이제 극단 단원들하고 연극을 하면서 배역이 부족한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연출하면서 한번 좀 해야 되겠다 했는데 힘들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연기자와 연출자는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반대 방향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괴리감도 있었고 연기면 연기, 연출이면 연출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두 개를 하다 보니 에너지가 분산돼서 성공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쪽을 두 개 하셔서 성공한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금 더 나이가 들면 후배가 연출한 작품에 한번 출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극에서도 그렇고 무대 연출도 그렇고 참 오랫동안 정말 베테랑이라는 단어가 또 어울리는 부끄럽습니다. 감독님이신데 무주에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극단에서 뭐 배우가 없으면 내가 잠깐 해보기도 하고 이랬다 말씀하셨는데 무주에서 이제 시민들과 함께하는 극단을 운영하고 계세요? 네, 제가 2012년부터 2년이 돼서 무주에서 이제 반디불 축제를 준비하면서 시간이 낮에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그 지역을 좀 돌아다니면서 지역의 정서나 문화를 좀 탐방을 했어요. 네. 근데 없어요. 예술단체도 하나도 없고, 뭐 연극하는 데도 없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게 연극이니 연극을 가지고 한번 놀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분들을 그래서 이제 모집을 제가 했어요. 단원 모집을 했더니, 어떤 우리 그 군청 직원분이 과연 올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죠. 그랬더니 내기합시다. 50명이 넘으면 본인이 술을 사고 50명이 안 되면 제가 술을 사는 걸로. 그랬는데 몇 명 왔을까요? 글쎄요. 처음에는 몇 명 오셨나요? 궁금하네요. 49명이 왔습니다. 제가 이제 진 거죠. 근데 졌어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와, 이 조그마한 군단에 2만 3천 밖에 안 됩니다. 그 인구가. 근데 거기에서 한 50명 가까이가 연극을 하겠다고 오디션 참가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그 관심이 큰 거죠. 예. 그래서 극단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은 뭐 전주 비빔밥 축제도 그렇고요. 전라북도와 인연이 또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시작된 인연이 이제 전주까지 왔습니다. 물론 또 제가 이제 서울에서 원래 활동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인연이 저는 인생을 살면서 연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만나 뵌 것도 인연이고 굉장히 큰 인연입니다. 근데 무주에 왜 누가 나를 불렀을까? 왜 내가 여기 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냥 문득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닌 인연이 있었을 텐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단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불렀어요. 우리가 그동안 원했습니다라고 하는 농담 반 진담 반이 있는데 그분들이 되게 고맙죠. 또 그분들의 직업이 다양합니다. 농사 짓는 분, 해설사, 마을 이장님, 또 무슨 그 무속인, 뭐 다양한 그 직업군을 갖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한 3년이 됐는데 지금 한 10분 정도 남아 있어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많이 남아 계신 거죠. 왜냐하면 서울에서 전문적으로 기수를 뽑아도 한 기수에 한 2-3명 남고 나갑니다. 근데 열심히 한 지금 3작품을 했고요. 이제 내년에는 전국 연극제를 한번 나가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연출자로서 어떤 꿈을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모든 창작하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공감해주는 작품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내 마음에 드는 작품보다 뭐 예전에 뭐 명화는 동서고금 남녀노소 다 좋아한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핑계를 대죠. 정서가 안 맞을 거야.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연극의 어떤 형태,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은 어떤 소통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소통을 할 건지에 대한 연극적 표현 양식이 매번 고민스럽죠. 그리고 연극 모든 예술이 마찬가지지만 이 시대 언어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시대 언어를 찾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우리의 삶이 조금은 밝고 건강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이 정말 0.01%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 좋은 작품 만들어서 많은 분들하고 공유하고 나누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이 연극의 또 본질이기도 하고요. 그런 작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예. 자, 이렇게 또 우리 지역과 연관 있는 일도 하고 계시고 또 연극 연출로 내공을 쌓고 계시고 또 다양한 축제 경험까지 총감독을 하시면서 이제 이번 비빔밥 축제에 대한 기대가 얘기를 들을수록 저는 이제 조금씩 더 커져만 가는데 다시 축제 얘기로 조금 더 돌아보면요. 네네. 우리 지역 전주의 특산물도 좀 알리고 또 다채로운 요리 대회도 있고 셰프도 이번에 뭐 오시고 그러면서 이제 비빔밥 축제가 올해도 좀 주목을 받을 것 같긴 한데 이번에는 전국 요리 경연 대회라는 게 또 준비가 됐다고 하는데요. 요즘 사실 진짜 먹방, 쿡방 이런 거는 정말 여기저기 나오기 때문에 좀 뭔가 좀 특별한 점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사실은 이제 비빔밥 축제에서 경연대회의 의미는 이제는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변화가 좀 필요할 때가 왔습니다. 엊그제 어느 방송을 보니까 예. 비빔밥 3대 천하 그래서 제가 기대를 했어요. 네. 야, 저도 그거 전주도 봤거든요. 나왔겠지라고 했는데 네. 전주가 빠집니다. 예. 물론 이제 전주는 워낙 강한 또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쪽의 비빔밥에 대한 안내도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이제는 전주 비빔밥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왔다. 네. 그렇다면 요리 경연대회라고 하는 부분들은 새로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새로운 같은 재료 아니면 새로운 재료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맛을 이 시대에 맞는 맛을 만들어내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경연대회를 하는데 제 생각은 전통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켜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전통은 저는 좀 변화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은 조선시대의 전통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 이전의 전통들은 과연 변하지 않았고 조선시대 것이 그대로 예전의 것들이 조선시대 것인가에 예. 대한 질문이 좀 필요한 시기고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맞는 전주 비빔밥이 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렇다면 좀 젊은 셰프들, 요리를 공부한 사람들이 나와서 새로움에 대한 시도와 실험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의미가 좀 크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요리를 하면서 이제 쿠킹 콘서트라는 말도 아까 해주셨는데 요리를 하면서 뭐 객석과 좀 이렇게 대화가 오가는 건가? 이건 또 어떤 건가요? 그렇죠. 네. 유명한 셰프들이 나와서 네. 그 음식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 음식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음식을 직접 요리를 하고 예. 그것들을 이제 좀 뭐 카메라로 찍어서 크게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음식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문화도 나누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예. 이 전통이라는 것을 어떻게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들어있는 그런 그렇죠. 기획된 프로그램들이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지역에도 이제 음식과 관련된 축제들이 많거든요. 완주 이제 와일드푸드 축제 있고요. 또 장수에 한우랑 사과랑 축제, 뭐 다양한 축제들이 있는데 축제가 점점 저는 약간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국적으로. 네네. 근데 이제 이곳에서 이 축제의 홍수 속에서 전주 비빔밥 축제가 조금 더 시민들에게 우리 도민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좀 더 이렇게 어필을 하려면 사랑을 받으려면 어떤 점이 더 강화돼야 될 것 같으세요? 전주 비빔밥이라고 하는 브랜드는 굉장히 그 유명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과거의 축제에서 전주 비빔밥을 판매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좀 비빔 문화를 판매를 해야 된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조금 확장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빔 문화로서의 예. 확장. 그러니까 비빔밥이 중심에 있지만 그 중심에서의 확장성이 다양한 문화로 번져서 그것이 산업화도 되고 노래도 되고 공연도 되고 그래서 즐길 거리들이 좀 폭넓어지면서 축제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필요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민의 참여입니다. 어떻게 주민들이 참여하고 즐기느냐 그리고 그 즐김을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같이 함께 하느냐에 대한 접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같이 주민들하고 다양한 얘기를 나눠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것과 프로그램들을 강화해서 같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주가 들썩거려야 네. 대한민국이 들썩거리고 세계가 들썩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네.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자꾸 외부에서 와서 놀으라고 한다면 그들이 재밌게 놀 수 있는 터전은 없겠죠. 아, 그야말로 내가 재밌어요, 남도 재밌다. 그렇죠. 약간 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축제에 참여해 네. 주셨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시네요. 그리고 그 네. 축제 참여 방법이 저는 꼭 축제의 주인공으로서의 무대로 표현을 하자면 무대에서 연기하는 사람도 즐겁고 예. 뒤에서 까만 옷을 입고 서브해주는 사람들도 즐거운 거고 관객도 즐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브레겐츠처럼 관객들은 외부에서 온 관광객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무대에 서는 배우들이 되고 무대 뒤에서 무대를 도와주는 스텝이 되는 게 우리 어쩌면 지역 주민이 해야 될 축제 참여 방법, 축제를 즐기는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 전주 비빔밥 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축제로 좀 지정을 받기 위해서 그동안에 좀 노력을 해왔었는데 앞으로 계속 또 이제 이끌어 나가 주셔야 될 텐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축제를 계속 이어나갈 생각이세요? 저는 사실은 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축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만들어놓은 어떤 틀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최우수 축제가 되고 대표 축제가 된다는 것은 좀 저 개인적으로는 슬퍼요. 예. 넘어서야죠. 그러니까 그것을 넘어서는 목표를 가졌을 때 그것이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빔밥 축제의 그림은 더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생각하는 어떤 틀보다 더 커진다면 저는 이것도 가능해지고 또 축제가 세계화되는데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목표를 그 틀에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 저 또한 이것을 시작하면서 그 목표보다는 좀 더 큰 목표로 지금은 좀 작고 왜소하지만 그래도 조금 키워간다면 그것이 전주의 아이덴티티가 살아있는 축제가 될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네. 비빔밥 하면은 전주 하면 이제 비빔밥 이렇게 좀 연결이 되는데 그게 뭐 외국에서도 요즘에는 이제 비빔밥이 유명해진 지는 좀 오래됐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전주 색깔을 좀 입혀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주가 뭐 비빔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통 문화도 있고 예. 다양한 소리의 문화도 있고 있는 부분들이 나는 전주 비빔밥과 접목이 된다면 훨씬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 참 이 문화 콘텐츠라는 말도 최근에 많이 쓰이는 말인데 이제 비빔 문화와 전주의 문화 같이 좀 섞여서 좀 뭔가 좀 큰 걸 좀 보고 계시는 것 같긴 해요. 크게 보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전주 비빔밥 축제, 우리 전주의 맛과 멋 이런 것들이 들어간 축제가 되기를 좀 기대를 해 보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또 큰 무대에 우리 스텝이 되어 주어야 할 우리 도민들, 또 우리 전주 시민들, 여러분들께 또 도움의 말씀, 또 부탁의 말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제는 즐거운 겁니다. 누구나 만드는 사람도 오는 사람도 즐겁게 느껴야 되는데 그것이 물론 주최하는 우리의 문제도 있고요. 또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그것이 행해지지 않고 있지만 이번 2015 비빔밥 축제부터는 우리 모두가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컨셉으로 춤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덩실덩실 춤도 추시고 막걸리도 한잔 하시고 맛있는 비빔밥도 드시고 전주도 함께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전주를 느끼고 또 여기 안에 계시는 전주 시민들은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함께 즐기면 세계적인 축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저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이 전주 비빔밥 축제가 우리 지역의 먹과 맛 잘 담는 그릇, 그 모습으로 꼭 세계적인 축제로 또 발돋움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 또 사람, 국가 그리고 세대 간의 공통적인 유대감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자, 오는 22일부터 나흘 동안 진행되는 2015 전주 세계 비빔밥 축제에 오셔서 젊고 활기찬 또 흥과 춤이 있는 축제 현장 비빔 파티에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일요일에 만난 사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